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큰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환자분은요,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 걷거나 언덕길을 오르면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셨어요. 위치는 가슴 한복판, 흉골 바로 밑부분이었고요. 환자분은 또 그동안에 담배도 많이 태우셨고 고혈압, 당뇨 다 있으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는 협심증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양상이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이거는 협심증이겠거니 하고 뭐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의뢰서를 써가지고 이건 큰 병원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환자분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다른 병원에서 관상동맥 검사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신 거죠, 검사를. 그래서 제가 정말요? 이렇게 손목이나 뭐 다리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검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오른손 딱 가리키시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심장 혈관 찍는 검사 그거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 결과가 괜찮으면 이건 뭐 협심증의 최종 그 검사까지 한 건데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거는 심장 문제라기보다는 폐나 뭐 이런 쪽의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호흡기 내과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뭔가 되게 계속 불편해서 일단 다른 병원에 가보자 하고 이제 저한테 오신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환자분 증상 그리고 뭐 이학적인 검사 뭐 처음부터 다시 하나둘씩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기본 검사라고 하면은 일단 심전도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이렇게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엑스레이는 뭐 정상이었어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심전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정셔널 이스케이프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쭉.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가 심장에서 원래 맥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원래 맥을 만드는 곳 사이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맥을 못 만들면 다른 데서 만들어요. 그 다른 데서 만드는 그 리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심박수도 30회 이렇게 막 느리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 맥을 딱 잡아봤는데 맥 잡았을 땐 또 괜찮았어요. 자, 이분은 왜 지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셨을까요? 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 언덕길을 오를 때 답답한 증상이 생겼을까요? 이런 경우는요, 뭘 생각해야 할 수가 있냐면은, Sick Sinus Syndrome이라고 하는 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라는 건 아닌데 이거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 아까 이 사이누스라고 하는 곳에서 심장에서 출발하는 모든 맥박을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맥이 전파돼 가지고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얘가 놀아요. 얘가 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운동 같은 걸 할 때는 더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게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숨이 차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연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심장 맥박이 더 빨리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의심을 했고요. 우연히 일단 걸린 겁니다, 이게. 물론 뭐 지금 나타난 이것만 가지고 이걸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꼭 이게 아니고 뭐 전해질 같은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사이누스가 아니라 이쪽에서 전파되는 AV 노드라고 그래야죠. 여기서 블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약 드시는 것 중에 이런 어떤 전파를 맥의 생성이나 전달을 좀 느리게 하는 그런 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다른 걸 검토를 해봐야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정황상 좀 맞아떨어지고 환자분은 계속 불편해 하시고 이건 제가 이런 거를 뭐 다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환자분은 이 맥이 만들어지고 그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종합병원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에 다시 가셔서 지금 찍은 이 심전도 이걸 좀 다시 보여드리고요. 진료를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아니 지금 내가 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심전도 검사에서 이 맥 만들어지고 뭐 여기에 문제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환자분 증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시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드렸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아니 지금 내가 무려 종합병원에서 이 관상동맥을 보는 이 검사까지 하고서 다 오케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선생님은 달랑 이거 심전도 뭐 하나 하고 엑스레이 한 장 찍고서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병원에서 심전도 다 찍었는데 괜찮다고 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이 항상 이렇게 잘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보통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수면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가끔 가다가 얼굴을 이렇게 싹 내밀 때가 있거든요. 요때 탁 잡아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때 했을 때는 이 수면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이제 했을 때 살짝 이렇게 고개가 나온 거를 딱 캐치를 해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한 몇 번을 반복해서 드리니까 결국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다시 가셨죠.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은 몇 달 전에 제가 경험을 했던 환자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했고, 이제 포즈가 좀 꽤 길게 잡혀가지고,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 그걸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작은 병원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작은 병원에서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실력이 좋고 그래서 잡아낸 게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때 마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걸 찍었는데 그냥 계속 이 부정맥이 숨어 있어. 이러면 계속 못 잡아내는 상태로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환자분은 뭐 어쨌든 결국은 어디선가는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불편하니까 이게 계속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24시간 심전도라든지 뭐 이벤트 리코더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잡혔을 겁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오신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봤고요. 이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그 자료 2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제가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링크를 다 달아드릴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이 환자분이 보인 리듬은, 심전도에서 보인 리듬은 이제 정셔널 이스케이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누스가 맥을 못 만들어서 정션에서 나오는 그 리듬이요.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내과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인데요. 이 선생님 블로그는 거의 뭐 보물창고 같은데요. 보석 같은 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도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심전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선생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서 다른 글들도 좀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문을 하나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핵심 개념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 우리 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맥박이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뤄놓은 논문이라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멤버십 이제 영상에서는 요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맥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뭐 이런 제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중한 게 되게 많은데 이 소중한 건 주로 언제 느껴요? 소중하다라는 거는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느끼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안 되니까 불편함이 발생하는 게 지금 환자분의 증상으로도 나타난 거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서는 이 현상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